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입니다. 조윤재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인데요. 내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세상에 지친 정약용도 문득 이런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산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가 바로 마음인데요.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우리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것도 나 자신이며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 책은 명심보감, 주역, 이야기, 논어, 중용, 대학 등 고전과 동양 철학을 기본으로 현대인들이 마음 공부를 하기 좋도록 편하게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감정과 욕망이 없을 수 없고 동시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본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 온전히 하늘의 이치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요. 감정은 철저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억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욕망을 무절제하게 따르는 마음, 즉 바르지 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오는데요. 다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가식을 경계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체면과 평판을 생각하지만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에 눈을 감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휘청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 차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남의 탓이나 환경의 탓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잘못을 고치고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평상시에 말의 신실함과 행동의 신중함을 지키는 자세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태도입니다. 평상시 행동뿐 아니라 마음이 조급할 때나 감정이 격동했을 때나 좋을 때나 싫을 때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를 모두 망라합니다. 바로 마음속에 사특함과 간사함이 가장 깃들기 쉬울 때인데요. 사특함을 막아서 성실함을 보존한다는 것은 내적인 수양을 통해 사특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속을 견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외면과 내면의 수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이 둘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면이 견고하지 못하고 사특함이 있는 사람은 설사 자신의 행동을 신실하게 꾸민다고 해도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진실함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내면에도 성실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한 채 깊은 수양에 매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맹자는 이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안한 집과 바른 길로 비유한 것은 인과 의는 깊은 산 속에서 수양하거나 갑자기 득도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곧게 섬으로써 그 충실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품격이 있는 사람, 무심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돌이켜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어른이란 사소한 것에서부터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너 게시에는 공자가 말한 군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9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하며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한다. 공자는 먼저 화가 날 때는 그것으로 인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감정에 당황해서 곧바로 반응하게 되면 분노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좋은 감정이 다른 좋은 감정을 부르듯이 나쁜 감정 역시 더 나쁜 감정을 불러들입니다. 이때는 잠시 멈춰 스스로의 마음을 잔잔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든 생각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멈추는 것인데요. 분노와 욕심을 가라앉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화라는 감정과 탐욕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 스스로를 버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벽을 느낄 때가 바로 나는 무조건 이러해야 해 하며 전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닫는다는 점인데요. 설사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좋다고 느껴도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당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결국에는 화를 내거나 심한 경우 더 격렬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데요. 그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신념이나 원칙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고 해도 지나치면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예의가 지나치면 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인 이익, 즉 대의를 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을 앞세우기에 크게는 나라, 작게는 작은 조직에서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스스로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의 품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이 마음들은 참 소중하고 귀해서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장점과 부족한 점, 강점과 약점, 키워야 할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모자란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터무니없이 자신을 높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알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때 하루하루 발전하고 변화하는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정리하는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숨어 있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미한 것만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숨어 있는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인간의 마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미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살아가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용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일들일수록 더 쉽게 알려지고 감추려 할수록 쉽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행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만큼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인데요. 당연히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가고자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작은 일쯤이야 이번 한 번만 하자 등 사소한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힘이 듭니다. 혹은 좀 더 대담하게 신념화해서 본능에 충실하자, 오늘을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준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데요. 어떤 부유한 사람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중에서 오직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래 역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것인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내면의 성실함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결코 고칠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 담을 쌓는 대신 안을 채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학문과 수양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책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정도가 심하면 상담도 받습니다. 번잡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연습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나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교만하며 간사한 기운을 신체에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와 몸과 마음을 다해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결의가 의로운 길로 이끕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좋은 것을 채워나가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과 외부를 연결하는 지점인데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만약 마음이 나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또 다른 나쁜 것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서 공허한 상태가 선이 아니라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진정한 선이 됩니다. 지키고 싶다면 벽을 세우지 말고 속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